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정훈TV 제45회. 오늘은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 운영 참 어렵죠. 그래서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여기 대표회의 운영하는 데에 대한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다 보고 나신 뒤에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뭐가 있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의하면 이동통신설비의 단지 내 설치 철거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법을 개정했어요. 그 전에는요, 어떤 동에 이제 우리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그 설치하려고 하는 동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동의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대표회의에서 그 임원 선출 시에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없으면 구성원 중에서 간접선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그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동대표 출마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즉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미만이면 자격이 미달됩니다. 자격이 박탈된다거나 또 자격이 없어지죠. 관련법입니다. 이것이 다른 법에 위반한 건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걸로 해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 근로자 괴롭힘 금지에 대하여 피해가 신고됐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조치를 금지한다. 근로자를 괴롭혔는데 그걸 했다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거 해고한다거나 관리사무소에서 해고하면 이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리와 의무,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는 관리권 주체가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2015년에 판결한 건데요. 이걸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잘못 법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이 판례에 보면 관리업체는 기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를 위탁받아 사무를 처리할 뿐이므로 단지 대리인이다. 그래서 결국 계약의 귀속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다 라는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제 그 뒤로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의 주체라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또 뭘로 바꿨냐면 관리업체가 계약의 주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아직도 그렇게 돼 있다는데, 이것은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요, 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 된답니다. 이거 국토교통부 당장에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판결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요, 계약의 주체는 주민대표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는요, 관리권 주체가 아니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리비 부과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주택법 시행령 57조 제1항 제11호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뭐 별표 2,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법 규정에 관리비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그 부과 방법이라든지 부과 형식, 그 징수 방법, 뭐 산정 방법 이런 걸 이제 관리규약의 주민대표회의 결의에 의해서 규약을 개정해 가지고 정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느닷없이 2019년에 법제처에서요, 관리비 비목 변경은 관리규약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그 10가지 그 관리비 비목이 있는데, 여기에서요, 경비비 같은 경우는 경비원 없는 곳이 요즘에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비 안 걷으면요, 이거 법규 위반입니다. 과태료 내야 돼요, 500만 원. 그리고 경비원 안 쓰면 경비비를 못 걷는데, 경비비를 걷어야 되니까 경비원을 써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법이 상충됩니까? 그래서 관리비 비목도 아파트 단지마다 틀릴 것이고 지방마다 틀릴 거고 뭐 아파트 구조에 따라 틀린데, 이거 못 바꾼다 이렇게 법제처가 이게 규정하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만약 행정심판이나 행정재판에 들어가서 재판해보면 바뀔 수 있어요. 이 관리비 부과는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제처가 최근에요, 이거 법리 해석을 잘못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건의해서 이거 관리규약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공동주택단지 밖의 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뭔 뜻이냐면, 아파트 단지 밖에서 이제 무슨 공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공사에서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서 발생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관리규약에 별도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 등이 스스로 처리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알아서 쓰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로 인한 잡수입 운용은 관리규에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런 돈을 잡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잡았다 그러면 잡수입을 쓰는 방법, 또 쓰는 그 용도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서 써라. 그러니까 관리규약에 정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에 가서 법정 소송 비용 등은 일반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즉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반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그건 뭐 입주민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소송 비용을 관리비에 어떤 소송비로 쓰겠습니다 관리비로 이렇게 비목을 만들어서 부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돈이 들어가니 돈을 좀 걷겠습니다 해서 뭐 그걸 거두면 그건 뭐 알아서 써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요, 하나 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대법원 판례 이야기인데요.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는 어디냐? 입주자 대표회의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체는 관리소장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사무를 위탁받은 위탁 업무이기 때문에 대리인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 당사자, 계약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여기에 띄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그 작년에 그 제 10회 방송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위법행위 고발이라는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을 좀 하려고 여기 올렸습니다. 그때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업무 전반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속에 관리소장이 직원들의 임명권은 관리소장의 고유 업무인데 회계나 계약 사무의 감독과 승인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했을 때 이것도 위반이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위반이 아니고 정당한 대표회의의 업무임을 다시 수정해서 밝힙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관리비 지출과 공사 용역 계약에 대한 승인, 감독 권한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밝힙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입대위가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행정처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아무리 과태료 조항이 있고 행정처분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 원칙에 의거해서 법 위반이 있어도 이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은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질서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제재인데요. 질서 위반이라 하더라도 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조, 제1호, 제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건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행정질서법인 과태료 부과 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참의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나라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너무나 과태료 부과에 노이로제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가 있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제가 여기 기록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대부분 판례에 준하여 일괄 개정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판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매모호하게 법 규정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거 국토교통부가요,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보면 경비 관련 용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경비가 의무가 아니에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근데 경비라는 것을 그 관리규약 준칙에도 보면 경비란 말이 계속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비 비목에도 경비란 말을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 못 바꾸게 해놓고.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건 뭐랄까, 직무유기가 아니고 이건 뭐 국토교통부의 만용인가? 이거 정말 삭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관리 비목을 불변의 법 규정으로 강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할 때 필히 좀 심사숙고해서 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 배점표, 이거 폐기해야 합니다.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아니면 법인 아니면은 이거 배점표 하나도 쓸모없는 배점표예요. 이거 청소경비 소독, 개인사업자는 못 들어오게 한 진입장벽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걸 평가 배점표대로 해라. 이렇게 강제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정말 지금 이 내용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고사성어 하나 올렸습니다. 수주대토라. 이건요, 직역하면 그루터기를 지켜서서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런데요, 이건 이제 한비자라는 대륙의 뭐 학자가 자기가 저서 오두편에 나오는 고사인데요. 낡은 관습만을 고집해서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여기 보면은 주자가 이제 그루터기 주자인데, 그루터기에 떡 지켜서 갖고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이 고사는요, 한비자가 이제 요순의 이상적인 왕도 정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반대한 사람들한테 들려준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고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 나오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답니다. 그것을 본 농부가 토끼가 또 그렇게 달려와서 죽을 줄 알고 밭 깔던 쟁기는 집어던지고 그루터기만 지켜보고 하루 종일 있었답니다. 그런데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그 웃음거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비자가 이걸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이 고사를 헌사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